지난달 27일이었지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데요. 오는 6월부터라 하지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6월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한마디로 우리 국정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최고로 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과제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그런 의미가 제일 크고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62년 만에 그동안에 역대 어느 정부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이란 것이 있는데 나라에도 국가에도 국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보훈부 승격은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뭐 경제가 발전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품격을 정신적인 내적 가치를 최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통은 이제 부처 신설 법안에 그냥 전자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재복근무자 초청해가지고 요 대통령이 직접 부처 신설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 대통령이 공포를 이제 서명을 하는데 사실 뭐 99.99%의 법안은 전자결제로 합니다. 워낙 예, 법안이 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국가보훈부 승격시키는 이 법안에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또 독립운동하신 분들, 6.25 전쟁 때 나라 지키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그 법안에 서명식을 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국가보훈의 어떤 상징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네네. 사실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도 레이건 정부에서도 이런 그 서명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해서 뭐 레이건 정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제복 입은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우리 오늘도 운전을 하다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교통경찰관들을 보게 되고 또 복무하는 우리 현역 장병들을 만나게 되고 또 화재가 나면은 그 소방관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제복에 대한 존경보다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 있었죠, 아직도. 그런데 이 제복 근무자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그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복 근무자, 이제 제복은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어떤 영웅의 표상으로 영웅의 징표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소방공무원, 경찰관, 군인들 미담이라든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일 많이 하실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드려야 되고, 네. 저는 정말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이제 공적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독립유공자들의 훈격을 재평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훈격 제도적 왜 필요한지 또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앞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위원회를 이제 며칠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분들이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신상필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또 죄가 있으면은 벌을 주는데 그것이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공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체성과 보훈의 첫 출발이다. 네네. 그런 생각으로 예를 하나만 들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전 재산을 다 그거 해서 온 가족이 수백 명의 온 가족이 만주로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신 뭐 이회영 선생 일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품격이 좀 낮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상필벌 공정한 잣대로 품격이 재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적극 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달에 그 보훈처장님이 영국 출장 중에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 6.25 전쟁 영국 참전 용사분들이 참전 당시 첫 발을 내디뎠던 부산을 잊지 않고 손글씨로 부산 엑스포 팻말을 들고 응원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이게 정말 우연의 그런 아주 이벤트였는데, 네네. 그 장소는 첼시 왕립병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 300~400년 된 그런 보훈시설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 영국 그 군, 6.25 참전했던 영국 출신 군인 7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부산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하냐고 물어보니까 6.25 때 맨 처음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부산이고 그리고 자기 전우들이 지금도 묻혀 있는 곳이 부산 유엔공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은 엑스포 무조건 부산이 유치하기를 정말 응원한다. 이렇게 완전히 자발적으로 정말 우연찮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저도 감동해서 같이 그런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 되는 해인데 이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념식이 부산에서 열린다고요? 부산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열릴 정부 기념식이 부산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6.25 전쟁 당시 피난 수도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있고 또 세계 유일무이한 유엔군 기념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 70주년의 어떤 제일 핫 플레이스가 부산이 될 것이다. 네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그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튼 언제든지까지 우리 국가 보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